네, 서울시의회가 내일 윤리특위 회의를 열고 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이 하루 전 시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보좌관이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보좌관이 현금 X 지정한 거 맞습니까? 1억 원 건달 당시 강선호는 같이 있었습니까? 배제신문 응할 계획이십니까? 네, 김경 시의원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 얘기는 성추윤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서울시 의회에서 징계 회의를 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루 전에 본인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징계 회의가 열리면 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예.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도 지금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제명과 관련돼서 뭐 방탄을 해준다거나 보호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징계 회의가 열리면 사실상 결과는 뻔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적으로 좀 사퇴를 함으로써 뭔가 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뭐 좀 반성하고 있다 이런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국회의원과 달리 시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뭔가 수사나 이런 데 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직은 아무래도 좀 뭐 국회의원이랑 갑옷을 입고 수사받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시의원직이 그렇게 뭐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뭐 그 국회의원에 준하는 뭐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도 지금 김경 시의원이 공천 이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시의원 재직 시절에 뭐 이익 사업을 가족에게 몰아줬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연관이 돼서 아마 그거에 대한 비판이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은 반성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래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겁니다. 예. 일단 오늘 낸 입장문을 좀 보면요. 강선우 의원에 건넨 1억 원은 제 불찰이고 변명을 하지 않겠다. 조사를 성실히 응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재료 변호사님 뭔가 다 인정을 하는 듯한 입장문이기는 했는데요. 이것도 본인에게 어쨌든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했을 거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건? 사실 1억 원은 제 불찰이다 변명 않겠다라는 거는 하나마나한 얘기인 게 우리가 녹취록으로 저거는 처음부터 확정이구나라고 알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던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통할 수 없는 변명 굳이 힘 빼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척은 하지만 그 이후에 새로이 인정하는 부분은 없고 자기 유리하게 챙기는 건데 저 시의원직 사퇴에 관해서는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사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했다라는 게 어떻게 쓰이냐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의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등의 피해를 뭐 겪었다 이런 식으로 양형사유로 또 주장을 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 입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양형에 있어서 좀 유리하게 참작이 되는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어딘가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런 거를 양형에서 나는 벌 받은 게 이 부분이 있으니까 형량에서 좀 고려해 주세요. 이런 부분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100% 쓰려고 내가 잘린 것보다는 내가 물러났다라는 게 말하기는 좋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유리한 부분을 챙겨간다. 그리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믿기는 어려운 게 그 이후의 사실관계에서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진실을 얘기한다면 사실 진실공방이 이렇게 오래 갈 리는 없거든요. 1억을 실제로 돌려받았는지 자체도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아직 저분이 어떤 사실관계 하에서 진행된 거다고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1억 그리고 강서구청장과 관련해서 또 별도의 범죄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1억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받았다. 여기서 하면은 자기는 굉장히 나머지를 가리면서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만 갖고 처벌받는 게 되니까 저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마 내일 시의회 징계 회의가 열렸다면 제명 결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제명 당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물러나면 나중에 뭐 피선권권 박탈이라든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현종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제가 보니까 제명당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이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명을 당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딱히 없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의회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데 형사적인 어떤 출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지금의 본인의 형사처벌을 좀 뭔가 감경받든지 예. 아니면 좀 이 수사에 또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관심은 이분이 이제 1억 원 준 거 이건 이미 뭐 확정이 뭐 거의 됐기 때문에 문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제 될 경우는 이 사건의 규모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지금 1억 원을 준 혐의에 넘어서서 실제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까지도 이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옛날에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민주당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이 돈봉투를 여러 명에 줬다라는 이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뭐 녹취록에 이게 불법 수집 증거라 해서 사실 무죄가 다 되긴 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의 관심은 결국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럼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가? 과연 그때의 어떤 그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의원과 연결되는 것은 2022년 지방선거고요. 또 2023년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의혹이 지금 또 김경 시의원에게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김경 의원과 모친 자택, 시의회 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구청장 보궐선거로 확대되고 녹취록에 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에게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 2023년에 구청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개혁신당 최고위원 한 명이 사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었죠? 민주당의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을 하다가 사퇴한 직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도 아닌 것이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상태였던 전 보좌 직원이었던 전 보좌진? 거죠. 예. 네. 근데 이분이 김경 시의원과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 근데 그분은 본인은 어쨌든 말실수다. 그리고 김경 의원 간의 어떤 통화에서 나는 컨설팅을 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2명이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그분들과의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제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분의 말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황을 앞뒤로 좀 들어봤을 때는 그분의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일단 거짓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법적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녹취록은 일단 경찰이 확보한 것 같아서요.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저희가 김경 시의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속보가 도착을 해서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서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고를 결정했다는 소식이고요.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을 이유로 탈당을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당무감사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을 했었는데 윤리위에서는 조금 더 강한 탈당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예, 속보가 더 들어와 있을까요? 윤리위에서는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당내 분란을 주도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이렇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잠시 뒤에 국민의힘 소식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의원과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짚어볼까 합니다. 두 사람이 1억 원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상태인데 그 이후에 최소한 39일 정도를 함께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8월쯤에 반환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구자룡 변호사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신경전도 있었고 공천을 주냐 마냐 했던 관계인데 이렇게 다정하게 행사를 많이 했어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사실 1억을 줬는데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에다 쌓아놨다? 3개월씩? 그건 누가 믿으라는 건가? 그리고 저분들의 행보가 돈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의 행보로 보기엔 너무 끈끈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강선우 의원은 김경 시의원한테 협박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도 찾아가고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저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는 돈을 매개로 해서 볼일 받고 한 몸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더 끈끈해졌구나.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돈을 돌려주고서 정리했어도 저런 관계가 되기는 힘들고 네. 근데 실제로 거의 뭐 매건 매직의 매직 그것처럼 잘릴 사람이 갑자기 단수공천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은 서로의 이해관 매직이네요. 그거야말로 마술 그렇죠. 같은 얘기네요. 그게 매직이죠. 민주당에서 벌어진 매직인데 네. 둘 사이도 서로 협박하고 살려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던 사이가 갑자기 또 저렇게 친하고 껴안고 뭐 이런 진짜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저거는 서로 간에 대가를 치르고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드러난 거 아닌가. 그거 이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반환했단 말 자체는 믿기 어렵다. 저거에 대해서도 김경시 의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객관적인 사유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받아서 소비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 정도 조사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 하루 이틀 뒤쯤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상적인 수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까지 가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천뇌물 수사 과정에서 여러 녹취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PC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의 녹취 파일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전 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녹취가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민주당 전반의 문제로 좀 키워서 민주당이 어떤 동공천을 하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제대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좀 키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악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뭐 이미 악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천 헌금 관련된 뭐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대상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요구나 제안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녹취도 최근에 뭐 김정재 의원이나 이런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 녹취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들여다봐야 된다면 굳이 지금 수사기를 못 믿고 특검까지 가야 된다면 국민의힘도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추가 녹취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아까 우리가 앞서 다뤘던 23년 재보궐선거 관련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국 진교훈 후보자가 단수 공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논의가 뭐 이루어지고 누구 어느 의원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뭐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실제 실행된다거나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6월 달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도당에서는 특히나 서울시당에서는 지금 문제가 됐던 게 서울시당 공심이었잖아요. 네. 이미 공심이 꾸렸던 것도 외부 위원들을 더 늘리면서 바꿔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좀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진보 성향의 야4당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천 헌금을 줬을 경우에는 20년간 출마를 금지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민주당을 좀 겨냥한 법안일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포함된 것도 좀 의미심장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걸 저렇게 어떤 중용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정치 풍토가 달라질 것인가? 저는 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 선거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선거법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선거법 위반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정치가 선진적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정치를 하는 당사자들 이런 어떤 정치 문화 이거 자체가 일단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렇게 법을 강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자꾸 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당에서 공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해야지 이게 법 만든다고 해결되면 뭐야 법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네. 뭐 그냥 아주 무기징역까지 때리면 당연히 없어지겠네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 문화가 바뀌려면 그런 어떤 이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뭐 위에서 한다든지 이런 걸 바꾸는 거야 되고 특히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요. 네. 너무나 우리나라 단위 같은 경우는 구의원, 시의원 굉장히 다층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현역 의원들이 다 관장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의 규모를 아주 넓힌다든지
이런 어떤 이 기초위원은 없앤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은 계속 제도 개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이번에는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